지난 시간에 베셀 이종 베셀 펑션 코앞까지 왔는데 못한 부분 여기서 점화식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이제 2의 m승의 m 팩토리얼 제곱에 마이너스 1의 m 마이너스 1 HM이라고 썼죠. 이 HM 이거였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땡땡땡 m분의 1까지 더하는 걸 HM이라 쓰기로 했습니다. 요 점화식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AM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이 나오는 게 그 베셀 이퀘이션에서 베이시스 두 개 Y1, Y2 구했는데 이 이제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를 써가지고 Y2가 어떻게 되는지를 써보면 제1종 베셀 펑션의 n 뮤 값에다가 0 넣은 거에다가 lnx 더하기 시그마 m 이퀄 1부터 뭐한데 am xm 승에서 요 am을 이제 우리가 구해낸 거죠. 구했잖아요. 위에 여기다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요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얘는 EM 짝수항만 남으니까요. 얘는 그냥 다 넣은 거고. 자, 이럴 때 그러면 두 번째 베셀 이퀘이션에 베이시스 하나 둘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 y는 y1과 y2의 1차 결합 형태로 쓰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제2종 베셀 펑션입니까? 이게 수학자들이 해보니까 이게 뭔가 아름다운 딱딱 뭔가 맞아 떨어지고 서로 대칭형이고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요. 무슨 작업을 했냐면 약간의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조작을 갑니다. 예를 들어 V1하고 V2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V1과 V2도 linearly independent 하지만 V1이랑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 여기서 베타는 절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베타 2가 없어져 버리니까 요거 이 알파는 0일 수도 있어요. 0이면 이제 V2에다가 상수배를 한 거죠. 요 둘의 관계도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independent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선형대수학에 나오는 이 성질을 Y2 요거 Y2에다가 적용을 하면 y2를 뭐 결국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는 어떤 상수 a에다가 y2 쓰고 여기에다가 b를 곱해서 j대로 요걸로 요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어, j0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도 서로 1차 독립이고 그러니 이 y2를 요렇게 쓰면 그 새로운 베이시스를 만드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y2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베이시스를 만들면 이거는 베셀 이퀘이션의 미분 방정식 솔루션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그냥 조정만 한 거예요. 그냥 수학에서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그래서 이 J0 하고요. A에 Y2 더하기 B J0 이게 이제 책에 만든대요. Form a basis of solution 해의 베이시스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두 개예요, 두 개. 자,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를 뭐라고 두면 좀 더 제2종 베셀 펑션 모양이 나와서 1종이랑 2종 베셀 이퀘이션이 서로 대칭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나오느냐. 그래서 A와 B를 정했어요. 예사할게요. A를 파이분의 2, 그다음에 B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리밋 S를 무한대로 보내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S분의 1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빼기 LNS까지 넣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면 뭔가 감마라고 할게요. 나오는데 이게 무리수예요. 유리수가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무리수이기 때문에 대충 값을 책에 있는데 0.577 땡땡땡 무리수니까 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감마를 오일러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정했어요? 하면 제1종하고 제2종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A와 B를 이제 그럼 어디에 대입하느냐? 아까 전에 J0하고
A랑 Y2 더하기 B J0를 두 개의 베이시스로 만들기로 했죠. 그럼 여기다 이제 A하고 B를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하면 2 나누기 파이 되고 J0 쓰고 이거 전개를 한 걸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면 ln 2분의 x 더하기 감마 요거의 b예요. 더하기 시그마 m 이퀄 1부터 뭐한데 2의 2m승 m 팩토리얼의 제곱 마이너스 1의 m 마이너스 1승 hm 그다음에 x의 2m승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y 제로 x의 단함수로 쓸 겁니다. 됐죠? y 제로의 x가 뭔지를 가르쳐줬고 이게 바로 이게 뉴먼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뉴먼 이걸 이제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졌겠죠. 뉴먼 펑션인데 이게 다른 말로 베셀 펑션의 제2종 원서에 나오는 대로 베셀 펑션 of the second kind 두 번째 종류 of order 제로겠죠. 이게 0이니까 제로 이렇게 됩니다. 요 수식이 이제 제2종 베셀 이퀘이션인데 차수가 오더가 0인 제2종 베셀입니다. J0는 이제 오더가 0인 제1종 베셀 펑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거는 내가 아까 그 원래 베셀 이퀘이션 있으면 y 앞에 차수 x제곱 마이너스 뮤제곱 뭐 붙었잖아요. 요 뮤를 정수일 때로 제한을 했고 특히 값이 0일 때 요럴 때 우리가 쭉 전개를 했어요. 사실은 0만 하면 안 되고 n이 1일 때도 해보고 2일 때도 하고 3일 때도 하고 다 해야 돼요. 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학기 끝날 것 같아서 요거는 책에 내용이 나와요. 다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다 해가지고 유도를 저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2종 베셀 펑션의 차수가 뮤인 차수를 구해보면 사인 뮤 파이 분의 1 하고 j 뮤 코사인 뮤 파이 빼기 j의 마이너스 뮤 x 요렇게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뮤가 정수가 아니면 j 뮤하고 j 마이너스 뮤 이 두 개가 이미 베셀 이퀘이션의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베이시스가 되니 이 둘의 조합이 되는 y 뮤 조합이잖아요. j 뮤하고 j 마이너스 뮤 조합으로 뭐 더 빼고 곱하고 조합이 되는 y 뮤는 베셀 이퀘이션의 또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뮤가 정수가 아닐 때는 이미 이렇게 제1종 베셀 펑션의 베이시스 둘로 베셀 이퀘이션의 해를 얻었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 둘의 선형 결합이 되는 제2종 베셀 펑션 역시 베셀 이퀘이션의 해가 될 수 있고 베셀 이퀘이션의 그 하나의 또 다른 베이시스로 평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y 뮤 x에서 이 뮤를 정수로 수렴을 시켜주는 게 바로 y nx라고 쓸 거고요. y 뮤 x를 제2종 베셀 펑션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x제곱 y2 프라임 더하기 x의 y 프라임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뮤제곱의 y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호모지니어스하죠.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이거의 급수에는 존재할 거고 뭐 이런 방정식을 베셀 이퀘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는 y는 c1 j 뮤 x 더하기 c2 y 뮤 x 이런 형태로 해서 쓸 수 있고 만약에 뮤가 여기 있는 이 뮤가 정수가 아니면 이 제너럴 솔루션은 yx는 c1 j 뮤 x 더하기 C2J의 마이너스 뮤 X로 제1종 베셀 펑션만으로도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정수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정수인 경우는 이렇게 2종 베셀 펑션까지 넣어서 답을 하도록 하면 뭔가 이게 아름다운 뭐 요거랑 서로 매칭이 잘 되죠. 위에서 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제2종 베셀 펑션이 있어서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 어떻게 푸는지 다 공부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중간 시험을 치기 전까지 주로 대수적인 방법으로 쭉 풀어가는 형태들을 많이 공부했고 시험을 친 이후에는 다 급수 형태로 미방을 푸는 거를 집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큰 축입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 전자공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컨셉입니다. 전자과 나왔는데 라플라스 모른다고 하면 뭐랄까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더하기 곱하기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기본의 기본입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또 다른 신호 시스템 뭐 이런 수업에서 더 자세히 들어갈 거고 통신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요즘에 트랜지스터가 워낙 작아져서요. 뭐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겨 있는 N 플러스 N 플러스의 뭐 P 타입 기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칩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구조를 가지고 이때 요 라인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본 거죠. 요게 1번, 2번이면 1번, 2번 변이 될 겁니다. 이쪽이 소스고 이쪽이 드레인이 되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형태로 이쪽이 N 플러스로 도핑이 돼 있고 이쪽도 N 플러스 도핑이 이게 드레인 소스입니다. 이게 이제 게이트겠죠. 위에 있는 메탈 게이트만 보일 거, 요 위에 요 단면만 여기에 보일 겁니다. 뭐 여기에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설계했어요? 여기 끝나잖아요. 사실 요 좀 더 튀어나와요. 이렇게 저 앞으로 튀어나와서 네. 요 앞에는 뭐 있는데요? 요 앞에가 이제 요 영역에 들어가는 게요. 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ILD,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소재라고 해서 그 밑에 또 트랜지스터 하나가 더 있으면 칩에 요 칩과 칩을 절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다 SiO2 물질이 요 보고 있는 안에 방향으로 쑥 들어가는 방향으로 SiO2가 깔려 있어요. 뭐 반도체 수업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안 할 건데 여기 이 라플라스가 어찌 쓰입니까인데요. 이 최신 반도체 칩들을 보면 이게 트랜지스터 워낙 작아져서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채널 길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채널의 폭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이 반도체 칩들을 보면 이제 이 옆에 또 이렇게 이런 건 이제 더미 게이트라고 해요. 더미. 더미라는 게 그냥 가짜죠, 가짜. 뭐 그냥 덤으로 우리 덤으로 준다는 표현이죠. 그런 거라요. 더미 게이트가 있는데요. 요 왼쪽 엣지에서 요 오른쪽 엣지까지 요 거리를 이제 피치라고 해요. 피치. 네, 요 피치의 절반, 헬프 피치라고 하죠. 이 헬프 피치 기준으로 요즘에 한 28나노에서 20나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라는 게 이제 그 4나노, 5나노, 3나노 테크 공정을 보면 이 정도예요. 3나노면 3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피치를 줄이다 보면요. 이 선폭이 결국은 광원을 이용해서 이 하단부에 포토 리지스터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깔아가지고요. 포토 리지스트를 써서 고분자 물질을 뭐 이렇게 빛에 노출시켜요.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덕지덕지 작은 것도 있고 분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내가 빛을 딱 쏴서 이렇게 칼같이 자를 수 있느냐? 안 잘려요. 이 분자가 이렇게 튕겨 나온 게 있어서 그러면 이게 툭 튀어나오고 안으로 쑥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초미세 패턴의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씁니까? 요거를 떼가지고 와서 타임 도메인이라 하고 이 전압이라고 하면 지지지지지 라디오에 잡음 나듯이 이런 걸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쓸 건데요? 쓸 수 있습니다. 프리에 프리에 시리즈라고요. 프리에도 유명한 수학자죠. 프리에 급수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전압 신호든 이거는 i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sin 2파이 f it. 요 i가 이제 0부터 f0, f1, f2인데 이게 주파수 값이에요. 0헤르츠, 이건 뭐 0.1헤르츠, 어떤 값도 좋아요. 그래서 사인파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요거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요. 그리고 주파수를 쓰면요. 밑에다 따로 그려보면
프리퀀시브 주파수면 여기에 이렇게 주파수 값들이 막 튀어나와. 그러면서 고주파 성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저주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어가지고 뭐 파워 값이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은 확률, 랜덤 프로세스, 그다음에 통신, 신호미 시스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공학 수업에서는 이 푸리에 시리즈, 뭐 푸리에 변화, 푸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나아가서 디지털 신호는 G 트랜스폼 이런 얘기들로 수학 체계가 잡혀 있는데요. 디스크리트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게 있어요. 신호 처리. 보통 이제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라 말 안 하고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디스크리트 요게 이산 수학 있잖아요. 정수론 이런 거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산 수학, 디스크리트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걸로 해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DSP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이 신호 처리 칩들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정수론부터 출발 이산 수학, 선형대 수학, 우리 배우고 있는 이런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걸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연산을 할 거냐 이런 얘기로 갑니다. 이런 학문 체계가 있다 정도 큰 브로드한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엣지가 이렇게 러프니스를 가지죠. 이런 거를 이 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 거고요. 어떻게 쓸까? 이제 푸리에 급수로 쓸 수 있는데 이 푸리에 급수에 좀 더 확장해서 들어오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근데 우리 공학 수학 수업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이제 집중을 할 건데 이거 왜 배우냐면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 해법입니다. 미방을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파워 시리즈가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 또 뭔가 잘 풀릴 수 있군요. 근데 꼭 써야 돼요. 앞에 배웠던 파워 시리즈랑 뭐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태까지 배운 방식으로도 안 풀리는 미분 방정식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더니 나온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함수 ft가 있습니다. t가 여기 정의역이고 ft가 공역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t에 대한 함수입니다. x보다는 t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신호하고 관련돼 있어서 타임 t로 잡겠습니다. 정의역 있는데 이걸 일단 0보다 큰 구간이라고만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니까 음의 시간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대신에 이 함수, 원래 함수 ft를 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함수인데 이거는 변수를 s를 독립 변수로 가지는 함수, 대문자 fs인데 이게 대문자를 쓴 이유는 이 스몰 ft랑 연관이 있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적분을 0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t, ft, dt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식입니다. 반도체 역사를 바꾸고 우리 무선 통신, 스마트폰이 나오고 무선으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수학적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진짜 훌륭하고 아름다운 수식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 옛날에 생각해냈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게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수학자들이 노력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적분을 보면 이거 지금 0부터 무한대니까요. 이 적분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fs 값이 존재한다면 하고 풀 겁니다.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함수 ft가 어떤 거냐에 따라 적분이 해봤더니 발산할 수도 있죠.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fs를요. 함수 ft 있죠. t라 일단 안 쓸게요. 함수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정의할 겁니다. 이 표시가 L이에요. L. L인데 이걸 멋지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빡 쓰면 책에 막 이상한 이탈릭체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최대한 필기체로 바꿔서 하는 이렇게 씁니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요. S 도메인으로 바뀌는데요. 저 S가 나중에 2파이 F가 돼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통신의 얘기로 들어가는 거라서 일단 우린 요거는 빼고 T 도메인과 S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변환을 하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 지금 미분 방정식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울 때 라플라스 변환을 활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 y2' 빼기 y는 0. 이거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걸어줄 겁니다. 그리고 뭔가 풀어나면 이거 그냥 그거예요. s제곱 빼기 1은 0에서 s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 y를 s에 대한 함수로 원래는 yt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라플라스를 걸어서 여기다가 라플라스 y를 하면 대문자 y다 쓰고 이건 소문자 f를 대문자 f로 바꿨듯이 y에 대해서 쓴 다음에 뭐 s에 대한 식 나오는 걸 다시 여기다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딱 때려가지고 yt는 하고 답 딱 쓰면 돼요. 뭐 그런 작업들을 이제 여러분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미분 방정식 이렇게 푸는 어프로치도 있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가장 단순한 예가 상수함수입니다. 뭐 진호로 따지면은 일정한 타임 t고 이게 전압이면 일정한 전압을 가진 DC 시그널 같은 게 대표적인 상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라플라스 변환을 걸면 어떻게 될까? fs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이러면 0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의 ft dt죠. 여기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요. 1. 상수 함수를 넣는 겁니다. 뭐 1이 가장 간단한 건데 뭐 상수 c를 넣어도 돼요. 뭐 이게 튀어나오겠죠 앞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게 1이면은 뭐 그냥 없다 치고 이거 적분하는 거니까 뭐 이거 식은 죽먹기죠. 마이너스 s분의 1 나오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하고 t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이거는 0으로 가죠. 0 넣으면은 이거 써줄게요. 0 빼기 1. 0 넣으면 1승 1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랑 없어져서 s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상수함수를 라플라스를 걸었더니 이게 되는구나. 나중에 테이블에 쫙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F라고 쓸 겁니다. S분의 1입니다. 상수인데 S분의 1로 나와요. 요거 일단 하나 기억하세요. 나중에 외워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런 함수 때 제일 간단한 ft는 1이라는 함수 하나를 줬는데요. 그럼 앞으로 함수를 뭐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 이러면 이걸 또 라플라스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서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 dt 해서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인테그랄 3번이나 해가지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질을 보면 이겁니다. 함수 f가 있고 함수 g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수 a와 b를 곱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겁니다. 이 말은 한 번만 처음이니까 써줄게요. 0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의 af d 더하기 b gt 이 dt 이걸 풀어야 돼요. 얼마나 풀기 힘들겠어요. 복잡하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식을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걸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답을 찾는 것보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자는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가 가지는 성질은 이게 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이게 다 튀어나오면 돼요. A 상수 나오고 라플라스 F에 걸어주고 B하고 라플라스에 G 걸어주면 된다는 건데 이걸 이게 맞아요 하고 증명하고 싶으면 위로 올라가서 정의대로 넣고 보세요. A 튀어나가겠죠. 적분 앞으로. 그다음 요렇게만 곱해서 dt 닫고 계산하면 라플라스 F 변환 나오죠. B도 앞으로 튀어나가고 GT에다가 E에 마이너스 ST 곱하면 요거 나올 겁니다. 이건 암산으로 증명이 다 될 거예요. 상수함수는 했어요. 뭐 FT가 1일 때는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S분의 1이었어요. 이번에는 얘를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FT를 엑스포넨셜의 AT 승이라고 합시다. 물론 여기 A는 0이 아닙니다.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왜 이걸 쓰지인데요. 이거 미리 잠깐만 언급을 하면 그 오일러의 공식이라고요. 오일러스 포뮬러. 전기전자공학 하면 맨날 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전자장, 전자기학 이런 수업 들으면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라는 어떤 전자파가 있잖아요. 그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교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게 빛이죠. 라이트.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J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 J는 복소수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이거 I라고 안 써야 되는데 전기전자공학에서 I는 전류기 때문에 J를 루트 마이너스 1로 많이 씁니다. 이거 오일러 포뮬러예요. 이런 거 쓸 때 여기 J 오메가 자리에 일단 A라고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일단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y2' 더하기 px, y' 더하기 qx, y는 하고 rx에서 난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리니어 미방 풀 때 이거 뒤에 엑스포넨셜에 뭐 x승 있는 거 이거 기억나죠? 난 호모지니어스 풀 때 요거 여기다 다 라플라스를 걸 거예요. 좌변 우변에. 좌변 우변에 동일하게 미분 한 번씩 하거나 동일하게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 우리 다 허용하잖아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버릴 거예요. 좌변 우변에. 근데 요때 우변에 걸리는 게 이런 얘기겠죠. 엑스포넨셜의 something t인데 여기 라플라스를 걸면 뭐가 나올까? 이거를 매번 요 위에 있는 이런 그 라플라스 변환 정의하는 식을 들고 와서 풀려면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한번 깔끔하게 성질들을 정리할 건데 요 물음표 찾아가 봅시다. 요 걸어주면 요 함수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이니까 정의해 넣어봅시다. 그러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에 엑스포넨셜의 at dt 이렇게 되죠. 이때 여기 정의를 할 겁니다. s는 a보다 일단은 큰 영역만 따질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발산하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 받아들이고 요걸 계산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의 a 마이너스 s의 t dt 이렇게 되겠죠. 일단 요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음수니까 빼가지고 요렇게 하면 얘는 양수겠죠. 그러니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하고 s 마이너스 a분의 1 앞에 봐가지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의 t하고 이 0부터 무한대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0 넣으면 1이잖아요. 근데 앞에 빼기 1 있으니까 빼기 1 나오니까 빼기 없어져서 S 빼기 A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S는 A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푼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발산하거든요. 정리를 하면 함수 ft가 엑스포넨셜의 at일 때 이거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주면 S-A분의 1입니다. 이때 S는 A보다 커야 됩니다. 이 관계도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아까 상수함수이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하나 찾았고요. 그럼 느낌이 오죠? S 빼기 0이에요. A에 0 넣으면 전체가 1이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S 빼기 A, 엑스포넨셜의 AT. 그럼 만약에 S 더하기 A가 나오면 엑스포넨셜은 마이너스 AT가 되겠죠. 이런 거. 나중에 이런 세컨 오더 리니어 미방을 풀면 이렇게 해서 Y를 구해보면요. 뭐 S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S 빼기 2분의 1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시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때리면 이거 원래 함수는 뭐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 얘는 엑스포넨셜의 2t 해가지고 여기다가 C1, C2 붙어갖고 이렇게 답이 YT는 하고 나올 거예요. 뭔지 느낌이 오죠? 이런 거 중간고사 전에 많이 풀었고 이게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 람다 제곱 더하기 뭐 2람다 더하기 1은 0 해가지고 요건 아마 근이 3하고 2인가 봐요. 마이너스 2 인수분 해가지고 나오는 그건 다 연관돼 있어요. 일단 이 정도로 계속 앞에 거랑 연결을 시키면서 계속 가봅시다. 그건 됐고 그다음 하이퍼 코사인도 할 겁니다. 하이퍼 코사인에 AT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에다가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뭐가 나올까라는 건데요. 사실 하이퍼 코사인 함수의 정의는 뭐 2분의 엑스포넨셜 AT 더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죠. 이거에다가 요거 라플라스를 거는 거니까 라플라스의 2분의 엑스포넨셜 AT 더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되고 좀 전에 이거 상수 곱하고 더하기 있으면 라플라스 다 쪼갤 수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2분의 1 라플라스 엑스포넨셜 AT 더하기 2분의 1 라플라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될 겁니다. 너무 뭐하면 돼요. 이거 방금 했잖아요. 방금 한 거. 그 뭐예요? 2분의 1에 얘는 S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에 S 요게 원래 A가 여기 들어오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더해져서 S 더하기 A분의 1로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이거 그냥 통분하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3학년에 나오나? 통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뭐 이렇게 분자 분모 곱하면 S 2분의 S만 남네요.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서 하이퍼 코사인에다가 AT를 걸어주는데 이걸 역변환을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주면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S가 나와요. 요 A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S 도메인이 나오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함수 FT가 있어요. 이 함수에다가 라플라스를 걸어주는 거를 대문자 FS로 바꿨죠. S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죠? 요 A가 요렇게 묶여서 나온다. 그리고 요거 많이 볼 거예요. 기억을 잘하고. 그러면 하이퍼 코사인 했으면 또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 하이퍼 사인도 해야죠. 하이퍼 사인 AT는 이거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얘에다가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뭐가 나올까인데 뭐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미 다 한 것이면 한번 보면 하이퍼 사인이 되면 요 부호만 마이너스잖아요. 딴 거 다 똑같잖아요. 그럼 요게 하이퍼 사인이 되면 요게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요 통분할 때 값이 S가 서로 약분이 되고 A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이퍼사인의 AT를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얘는 S제곱 빼기 A제곱의 A로 나올 거예요. 됐죠? 요것도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요걸 암기하고 쓸 겁니다. 요거를 보고 나중에 미분 방정식에 양변의 라플라스를 걸어요. 그리고 쫙 S 도메인에서 풀어요. S를 저기 독립변수로 보고. 그럼 2차 방정식이에요. 근해 공식 써서 다 풀었더니 답이 뭐 이런 형태의 포맷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역변하면 이거랑 이거 사라지고 이게 튀어나와요. S 도메인에서 다시 원래의 도메인인 T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보이면 아 이거 하이퍼사인으로 답이 나오겠구나. 하이퍼사인의 의미는 결국 엑스포넨셜의 뺄셈의 형태로 답이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했냐? 플러스 선형성했고 요거 하나 합시다. 요것도 이제 간단한 리뷰인데요. 이거야 뭐 이제 복소수죠.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죠. 복소수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수보다 더 큰 범위에 바깥쪽에 있는 실수 바깥쪽에 있는 수의 개념 복소수. 그래서 이게 실수들을 x축에 진짜 유리수 무리수 다 해서 넣었어요. 이쪽이 허수축이에요. 이미지너리 넘버죠. 정말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상상에 있는 숫자라서 이미지너리 넘버. A가 있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때 이 지점은 이제 복소수 도메인에 있어서 A 더하기 J의 B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벡터 같죠? 뭐 X축, Y축 벡터 둘을 결합을 해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때 요 거리 있잖아요. 거리. 복소수 영역 내에 여기 요 수를 복소수 G라고 할 때 요 거리를 G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이때 이 복소수 G는 X축과 Y축의 좌표를 써서 이렇게 이걸 이러면서 코오디날 시스템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난다. 코올디네이트 시스템이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좌표계 중에 X 이게 수직 좌표계 있죠. X축, Y축에 X, Y로 이 면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코올디네이트 시스템은 원점을 중심으로 뭐 어떤 점이건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점하고 원점을 이었을 때 X축 기준으로 얼마나 각도가 틀어져 있느냐 이걸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서로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를 가지고 점을 표현하듯이 꼭 이렇게만 표현해야 되냐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R과 세타의 좌표계에서도
이 xy 2차원 평면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 복소수 g라고 하는 복소수도 a와 b 두 개 뭐 실수부 허수부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은 이 거리와 그다음에 세타 세타 이게 원래는 엑스포넨셜의 j 세타로 써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합시다. 요 거리가 g니까 요게 세타니까 a는 b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b는 g에다가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대입을 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g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를 오일러 포뮬러를 써서 위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요 거리하고 각도, 요거죠. 거리와 각도를 써서 하는 게 이게 극좌표계라고 표현합니다. 폴러 코올디네이트 시스템, 극좌표계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 도메인에서 어떤 지점 숫자를 쓰고 싶을 때는 실수 허수의 값을 알 필요 없이 원점에서 거의 복소수 넘버까지의 거리와 그다음에 방향이라고 표현, 이 세타 어디에 위치하는 데만 알면 됩니다. 이걸 이용을 갑자기 이 얘기 꺼내는 이유는 이제 엑스포넨셜의 AT만 아까 앞에서 봤는데요. 얘를 엑스포넨셜의 그 일단 책에서는 이거는 공학 수학 책이니까 J를 안 쓰고 I라고 쓰더라고요. I로 따릅시다. 책을 보고 다들 공부를 할 테니까. 그래서 I 오메가 T라고 넣을게요. A 자리에 복소수를 넣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I 자리에다 이 앞에 실수부도 해서 뭐 K 더하기 I 오메가 이렇게 바꾸긴 할 건데 일단 복소수 요 뒤에 것만 살려볼게요. 자, 앞에서 요거 공부했잖아요. 엑스포넨셜의 AT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A라고 했습니다. 물론 S가 A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I 오메가를 넣으면요. 라플라스 엑스포넨셜의 I 오메가 T가 됩니다. 요거 라플라스 걸어주면 S 빼기 요 동그라미가 A잖아요. I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숫자 곱하는 거야. 시계 훼손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요거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활용하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 더하기 I 오메가가 나옵니다. 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눌게요. I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면 지금 어디서 출발했죠? 얘잖아요. 얘 아까 전에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라플라스는 그대로 두고 안을 풀어주면 코사인 I 오메가 t i가 있어. 오메가 t 요거. 아까 저기 오일러 공식 어디 써놨냐? 썼는데 이게 있다. 요거 i로 바꿀게요. i로 바꾸면 요거 i잖아요. i로 오메가 t 보이죠? 오메가 t. 이 오메가 t 보이죠? 네, I 오메가 t인데 이번에 아까는 I 오메가에 집중했는데 이번에 오메가 t에 집중하세요. 요 복소수 여기 들어가요. 그럼 오메가 t 코사인 사인에 들어가는 거 오메가 t. 쟤를 들고 들어갑시다. 여기 I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 여기 오메가 I 살리고 오메가 t 코사인 더하기 i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요거를 라플라스 걸었어요. 근데 오늘 배웠잖아요. 덧셈이 있으면 각각 라플라스 걸어야 된다. 그럼 얘는 위로 쓸게요. 라플라스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라플라스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요 위에 있는 식부터 이꼴 다 계속 어디 갔냐? 이꼴 얘가 이꼴 들어와서 이꼴 여기까지 왔잖아요. 얘가 뭐랑 같죠? 라플라스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라플라스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러면 아이 빼먹었다. 요거 아이 여기 들어와요. 요 라플라스를 요렇게 하면서 요 i는 상수니까 앞으로 라플라스 앞에 여기 더하기 i 라플라스 됐죠? i. 자, 이러면 요 실수부랑 얘는 같을 거고 요 i는 서로 같으니까 요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관계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 줄에 쓰면 따라서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됩니다. 이거 앞에서 했잖아요. 그럼 또 라플라스의 사인 오메가 t는 걸어주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요거 책에 다 나옵니다.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표로 다 나오는데 이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고 기억을 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라는 사인 코사인 함수도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주면 네, 이런 그 대수적인 식으로 다 바뀌는 다항식 형태로 바뀐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네네 1분만 쉬었다가요. 진짜 짧게 몇 분이 쉽죠. 20분 되면 바로 이어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미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오늘 공부하는 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한 분만 쉴게요. 우리 여기 이런 미분 방정식 y2' 더하기 2y' 더하기 y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고 이니셜 밸류 프라블럼으로 y0은 마이너스 1, y0에 한 번 미분한 건 1. 뭐 이런 거 이제 풀어보려고 하면 중간고사 끝나고 다 까먹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복습하면 기억날 겁니다. 이거를 푸는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한번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라플라스를 양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근데 요거 조금 전에 배운 엑스포넨셜의 at의 그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선형성을 가지니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라플라스의 y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2의 라플라스 y 미분한 거 라플라스의 y는 s 빼기 a인데 a가 마이너스니까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이때 이 라플라스 y 이거를요 이제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함수 ft가 있다. 여기에 라플라스를 거는 거를 걸면 대문자 f의 s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꾸니까 얘는 y니까요. 대문자 y고 이게 s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YS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YS가 들어가도록 쓸 수 있을까? 요것만 이제 공부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YS라 썼으니까.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이미 답을 먼저 써줄게요. S제곱에 YS는 너무 복잡해서 괄호 S는 뺄게요. 빼기 S에 요 Y0입니다. 초기값. 빼기 Y0에 한번 미분한 게 요게 요 앞에 요 놈이 됩니다. 요게 될 거고요. 더하기 2에다가 이제 가르쳐 줄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져 나오는지. y의 0 더하기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오고 s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거는 이제 값이니까 이런 거는 다 위에 이니셜 밸류 여기 다 줬잖아요. 숫자 넣고 정리를 쫙 하면 따라서 y는 하고 정리하면 s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한 번 더 분수 분모 뭐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면요. 마이너스 s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s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음승분의 1로 나옵니다. 해보면 이거 y를 s에 대해서 풀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y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ys에 다시 걸어줘야 돼요. 라플라스 역변하니까 이게 원래 모양이 뭐였죠? 오늘 배웠잖아요. 이거는 네, 아직 요거는 안 배웠지만 얘는 배웠어요. 풀어보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오고요. 얘 풀면 s 빼기 a로 배웠는데 a가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t 모양이구나 하고 나옵니다. 더하기 이제 이 뒤에 것만 쓰면 됩니다. 지금 다 아직 못 풀어요. 이제 공부를 더 할 겁니다. 일단 공부해야 될 게 미분한 거에 미분한 y 함수에 한번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변화는 무엇인가? 이미 내가 답을 여기 써주고 있었죠. 이게 왜 나오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이렇게 분수 분모형태를 분의 1, 분의 1 뭐 아니면 여기에 s가 들어가거나 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는 이거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그냥 모르는 변수 a, b 이렇게 두고요. 두 개 양변 갖다 두고 대문자 a, b 찾으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실력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분명히 이거 앞에서 중간고사에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라플라스를 이용해도 답이 나올 듯해 보일 겁니다. 지금 느낌이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답을 써주면 2분의 1 t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미분한 거 갑시다. 어떤 함수 f를 미분을 했을 때 라플라스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인데요.
정리를 먼저 답을 써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당연히 t에 대한 함수라고 합시다. 이것도 t에 대한 함수고. 그러면 한번 미분한 거는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걸고 s를 곱해주고 그 0에서의 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걸 증명을 해볼까? 해봅시다. 네.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하고 증명을 하면 결국 증명은 이렇게 풀면 돼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ft를 한번 미분한 거죠. 그 원래 식에 넣은 거예요. 라플라스 변화식에. 이걸 어떻게 풀지인데요. 이거 부분적분 써야 돼요. u를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가 두고요. 그럼 du는 어떻게 돼요? 한번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s 나오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dv를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이걸 u라 잡았으니까 이게 dv가 되겠죠? f 프라임 t dt가 됩니다. 이로부터 v를 역으로 거꾸로 보면 이게 dt가 이쪽으로 다시 살아났을 겁니다. UV니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에다가 FT하고 구간은 0부터 무한대 하고 그다음 빼기 이번에는 여기 UV 이렇게 했으니까 이 위에 거가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되죠. VDU니까 FT에다가 마이너스 S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쭉 연산을 쭉쭉쭉쭉 보통 이 무한대를 넣었을 때 이제 좀 얘기들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요 함수값 자체가 위에다 쓸게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의 ft가 있는데요. 요거의 크기 자체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의 요 함수가 아무리 커봤자 m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요 얘기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게 책의 띠어럼으로 이론 하나 냅시다 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함수 ft가 있는데 얘는 piecewise continuous한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 점이 유한계 있는 함수입니다. 그걸 piecewise continuous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함수 ft가 있고 t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건 모든 점에서 연속적인데요. 어떤 함수가 piecewise continuous 하면 이렇게 연결돼서 뚝 떨어져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다 뚝 떨어져서 뭐 이런 것도 연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piecewise 조각별로 연속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쓰죠. 어떤 대문자 m 값하고 k 값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값인지 몰라요. 어떤 값이 있는데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 함수 ft의 크기가 m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보다는 작다이면 이 조건 부등식을 만족하면 수학자들이 이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화는 반드시 존재한다. 즉 이게 무한급수잖아요. 이게 라플라스라는 게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수렴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ft가 특정 크기보다 작기만 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s는 k보다는 크다는 조건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적분을 풀다 보면 이건 존재합니다. 라플라스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함수 ft가 piecewise continuous하고 그 크기가 m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라고 한 값보다는 작을 때 어, 라플라스 변화는 존재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ft에다가 요 크기를 계산할 때 요게 얘보다 작기만 한다면 그죠? 이렇게만 되면 요 뒤에 있는 요 적분값은 존재할 겁니다. 얘도 존재합니다. 대입하면.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안 가기 때문에 0하고 얘는 f에 0 넣으면 1 되니까 f 0만 남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s는 더하기 s의 0부터 무한대 f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됩니다. 이걸 풀어보면 s를 그대로 들고 오고요. 이 뒤에 식을 가만히 보면 이거 잠깐만 ft에다가 엑스포넨 이거 푸리에 트랜스포 아니 라플라스 변환한 거죠. 이거예요 이거. 됐죠? 그 다음 요거 남잖아요. 빼기 f의 0.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식에서 요 0 나온 겁니다. 요게 뭐라고요? 미분한 거.
라플라스 걸었어.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실제 밑으로 내려가서 정의식 넣고 부분적분해서 유도하면 나옵니다.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두 번 미분한 것도 그러면 F의 2'한 것도 라플라스를 걸 건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굳이 라플라스 변환을 정의하는 식에 넣지 마세요. 얘는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F'을 한 번 미분한 거죠. 좀 전에 배웠잖아요.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떤 함수를 F를 하지 말고 F'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S의 라플라스에 F' 걸고 빼기 그 함수의 촉이 0 넣었을 때의 값이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얘를 뭐였지? 아, 이거 F를 미분한 거죠. 그럼 S에 다시 라플라스의 F하고 빼기 저기 F0 괄호 닫고 이 뒤에 건 그대로 붙여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S제곱 라플라스 F 빼기 그럼 S의 F0 빼기 F0의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건 다 어떤 상수 값일 거예요. 근데 S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제곱이죠.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세 번 미분한 거, 네 번 미분한 거, 10번 미분한 거, n번 미분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S의 일반항으로 쓰면 S의 n승의 라플라스 변환한 거 빼기 S의 n-1승의 F0 들어가고 빼기 땡땡땡에서 계속 가면 하나만 더 써보면 S의 n-2승의 F0의 프라임이겠죠? 갈 때까지 계속 빼기 빼기 하다 보면 이거는 n-3번 미분한 거에 0값 여기까지 필요할 겁니다. 이게 n번 미분한 함수 f에 라플라스 변환을 걸면 이렇게 나오고 이 뒤에 있는 건 다 상수 값의 s에 대한 다항식이고 이 부분에 라플라스 원래의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이 등장합니다. 요걸 이용해서요. 좀 전에 어디 갔냐 앞에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요렇게 된다는 얘기 이제 이해될 겁니다. 한 번 미분한 거 요렇게 된다는 거 이해될 겁니다. 아까는 y 대신 f라고 썼는데 그냥 y라고 써서 y의 0값 줬잖아요. 초기값 대입하면 됩니다. 숫자 대입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필요한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 또 저 미방을 풀려면 필요한 지식을 하나 더 갑시다. 아까 ft가 1인 건 했는데요. t의 제곱인 걸 좀 해봅시다. 물론 이거를 정의에 의해서 이 함수는 0부터 t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에다가 t 제곱해서 이걸 풀어도 돼요. 근데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된 거에 라플라스 변화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어프로치가 야, 그 함수 한 번 이게 t 제곱이면 얘 한 번 미분하면 2t고 두 번 미분하면 2잖아요. 그러면 라플라스의 f 두 번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되죠? 저기 S제곱의 라플라스 F의 빼기 S의 F0 빼기 F0 한번 보면 이거라고 배웠으니까 잠깐만 요거 내가 찾을 수 있죠. F0이면 여기 0 넣으면 되잖아요. 0의 제곱이 0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미분하면 요거 2t인데 여기다 0 넣으면 요거 0 넣으니까 곱하기 이 0이죠. 이거 뭐 그냥 S제곱의 요렇게 되겠네요. 지금 다항함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곱함수.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잠깐만 내가 풀어야 되는 게 플러스 F는 그게 되고 요거 두 번 미분한 거 요게 요 2잖아요. 그럼 얘는 이꼴 라플라스 2예요. 2. 2는 2 곱하기 1이잖아. 그럼 2를 앞으로 넣으면 1이죠. 이거 오늘 처음 라플라스 공부할 때 했죠. 어떤 함수 ft가 상수 함수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플라스 걸면 s분의 1로 나온다 했잖아요. 물론 이거의 확장판이 그 s 빼기 a분의 1로 확장이 됐었죠. 이거 했잖아요. 다 구했네. 따라서 이 좌변이 뭐라고요? S분의 2예요. S분의 2는 우변은 얘만 남잖아요. S제곱 라플라스 F죠. 따라서 라플라스 F는 S 3승분의 2. 이것도 나중에 확장을 좀 해보면 이게 팩토리얼로 쓰는 게 확장이 돼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t제곱이라는 함수는 변환을 라플라스 걸어주면 t 제곱이니까 하나 더 붙어서 3승이 되고 이 제곱이 2팩토리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것도 일단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요. 제곱 요거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미방으로 갑시다. 오늘 풀려고 했던 거. 예, 아까 삼승부터 있죠. 여기 S 더하기 1에 삼승 이거 아까 뭐 하면 이거 보이죠? 방금 설명한 거. 그럼 얘는 뭐예요? 근데 원래 S의 삼승이었으면 이게 답이 S 3승분의 1이 나왔으면 이거의 역변환을 걸어주면 T 제곱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 물론 원래 예제 문제 다시 2팩이 있잖아요. S 3승분의 1이었으면 여기 2분의가 붙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면 요게 더하기는 좀 이따 생각합시다. S 3승분의 1이니까 이게 S 3승분의 1이니까 이거는 역변환을 걸어주는 순간 2분의 t제곱으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2분의 1 t제곱이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더하기 1이 있네요. 이거는 이겁니다. 라플라스에 at를 걸어주면 s 빼기 a잖아요. 원래는 1 곱하기 엑스포넨셜 at니까 1이면 뭐라고요? 1 라플라스 걸면 s분의 1인데 엑스포넨셜 at를 했더니 도메인이 s에서 s 빼기 a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얘도요. 원래 s인데 s 더하기 1이 됐으니까 s 빼기 빼기 1이에요. 그럼 원래 함수는 엑스포넨셜에 빼기 1t가 있었어요. 얘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t제곱을 역변한 라플라스 걸면 s 빼기 빼기 1이 돼서 s 더하기 1의 전체 삼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제1 이동 정리인가 뭐 해서 뭐 나오긴 한데요. 뭐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는 할 겁니다만 좀 수학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뭐 저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하고 지금 쫓아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한 얘기들을 이 미방 요 위에 있는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케이스 난 호모지니어스한 거 푸는 거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인데 라플라스를 걸어서 좌변이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쫓아왔을 거예요. 이 역변환을 걸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기 S 더하기 1의 3승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썰을 풀고 싶어서 t제곱 얘기를 해서 t제곱은 S 3승분의 2 팩토리얼로 나오는구나.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엎어서 엑스포넨셜의 AT승이 곱해져 있으면 FT가 1이니까 라플라스에 1을 하면 S분의 1인데 이거를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T를 해주면 여기에 빼기 A분의 1로 바뀌는구나. 를 이용하면 요걸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서로 S 빼기 빼기 1의 3승이니까 이거는 T제곱의 엑스포넨셜에 빼기 1이 여기 붙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기 y2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y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요거를 라플라스를 걸어서 푸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밸류도 줬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s제곱 y 더하기 s 빼기 1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2에다가 요거는 sy에 빼기 y0니까 y0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 y 그대로 오고 얘는 미분하면 라플라스 걸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이제 앞에서 제가 정리를 쭉 해보면 마이너스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거에다가 원래의 함수 yt를 찾아야 되니까 y 함수에 역변환을 걸어줄 겁니다. 그러면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걸어주면 s 더하기 1분의 1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역변환에 s 더하기 1에 3승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s 빼기 a의 형태니까요. 마이너스 2에 at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좀 전에 배운 대로요. t의 n승 형태의 다항함수는 라플라스를 걸면 s에 하나 더 차수 증가하고 요 n 팩토리얼 붙는다고 했습니다. 요걸 이용하면 t의 제곱의 라플라스를 걸면 s 3승분의 2입니다. 2 팩토리얼은 2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s 대신에 s 빼기 a, x축으로 이동하는 거죠. 시프트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원래 함수에다가 엑스포넨셜에 at를 곱한 거를 라플라스 걸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ft의 t제곱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제곱을 주면 라플라스의 엑스포넨 a에 이제 일부러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을 넣고 t제곱이 케이스로 들어가면 는 s 더하기 1의 3승의 2 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풀고 싶은 게 여기에 더하기 1이니까 2를 이쪽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쓰면 2분의 1의 요 함수가 이걸 안으로 넣을 거예요. 2분의 1을. 요게 s 더하기 1 3승분의 1의 요거의 라플라스 관계 얘니까 얘를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주면 얘랑 없어져서 2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이 s 더하기 1 3승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 얘구나. 그래서 얘를 걸어주는 게 더하기 2분의 1 t제곱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요게 뭐라고요? 제너럴 솔루션 yt입니다. 요거. 실제 이거 푸는 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일단 뒤에 걸 0이라 두고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해서 근 두 개 구하면 뭐 나올 거고 그다음 원래 이 근에 이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기억나죠? 이렇게 더하기 1을 하면 0이니까 람다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람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는 찾고 근데 중근이니까 이거에다가 t를 곱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뒤에 여기 난 호모지니어스하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그럼 t제곱일 거예요 하고 풀었었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답이. 네.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잘 쫓아온 학생이면. 오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못 쫓아오겠으면 앞에서 풀었던 거 한번 옛날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오늘 배웠던 거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라플라스 변환 걸어주는 거 공식 이용해서 오늘 했던 거는 뭐 여기 상수함수는 라플라스 걸어주면 s분의 1이고 다항함수면 n승이 되면 라플라스 걸어주면 s의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 되는 거였고 또 하나 배운 게 어떤 함수가 엑스포넨셜의 at가 되면 이걸 라플라스 걸어주면 fs 함수는 s 빼기 a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랑 서로 뭐 곱해가지고 동시에 답이 뭐 제곱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특히 얘랑 곱해진 함수 t의 n승의 엑스포넨셜의 at승 이런 함수 ft가 있을 때 이거를 라플라스를 빵 때리면 나오는 게 s 빼기 a의 n 더하기 1승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연습들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y2' 빼기 y는 t. 이것도 뭐 옛날에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두 번 미분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뒤에 당함수 붙는 케이스. 옛날에 다 풀었던 겁니다. 하이퍼사인 나올 거예요. 이거 풀어보면. 근데 이거 라플라스로 풀면 한 서너 줄이면 풉니다. 옛날에 푸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가지게 될 테니까요. 복습 좀 하고 예습도 하고 좀 쫓아오세요. 그래야 남은 한 2, 3주 강의 잘 쫓아올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